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별대표자 선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별대표자 선출 그동안 동별대표자 선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여러 번 드렸죠. 첫 번째는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 관리계약에서 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별대표자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격이 충족하는 요건, 자,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자격 상실 사유 쭉 설명드렸습니다. 자격이 충족되는 사람은 후보자로 나올 수가 있고, 자격이 상실되는 분은 후보자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제 이렇게 자격이 충족되시는 분들이 이제 후보자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출을 해야 돼요. 그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선출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출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임원을 또 선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끝난다 이거죠. 구성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제 동별대표자 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전부 다 끝나가야 된다 이거죠. 프로세서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선출 방법, 어떻게 선출할 거야? 선출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선출 방법을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순위. 첫 번째는 이렇게 자격이 충족되고 상실되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는 입주자가 자격이 주어진다. 우선순위가 된다. 다시 말하면 후보자 우선순위로 입주자가 제일 먼저 1순위다 이거죠. 그러면 입주자가 만약에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입주자 중에서 중임한 분, 중임자 2번 이상 대표회의 역임했던 분, 여러분들 중임자라고 해요. 그 중임자도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자도 후보자가 없고 입주자 중임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사용자 임차인 사용자도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1, 2, 3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우선순위별로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선출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자, 세 번에 걸쳐서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입주자 선출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1항 읽어볼게요. 법 제14조 3항에 따라 동별대표자는 선거구별로 한 명씩을 선출을 해라. 선거구별로 한 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했어요. 선거구별로 한 명씩 선출하라는 것은 앞에 선거구 획정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선거구별로 반드시 한 명씩 선출해라. 선거구에 만약에 어떤 동에 세대수가 많게 되면 쪼개서 뭐 2개나 3개 이상 만들어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선거구별로 한 명씩 선출하되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데, 이 후보자를 기준으로 해서 후보자가 몇 명이 나오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후보자가 2인 이상 복수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런 방법, 후보자가 한 명 단독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선출을 하겠다. 자, 첫 번째 후보자가 복수 2명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선출할 거냐? 제일 첫 번째 요건으로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원래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이 원래는 다 투표를 해야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투표를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그 투표자 총 몇 명이 투표했는지 확인해 보면 우리 국민 100%가 투표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전체는 투표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과반수는 투표해야 한다라는 요건을 넣었어요. 이게 첫 번째 요건. 자, 두 번째,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했으면 이제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자가 당선, 선출이 된다 이거죠. 당선, 선출이 된다. 일단은 투표는 해당 선거구에 과반수가 투표하고 이제 투표한 것을 다 걷어가지고 가장 많이 표를 얻은 분, 그분이 뭐라고요? 선출이 되는 방식이다 이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 이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제2일 선거구에 100세대가 거주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면 2인 이상, 여기처럼 2인 이상 이렇게 썼죠? 우리는 2인 이상이니까 2명만 후보자로 나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A하고 B가 나왔다고 볼게요. A하고 B. 그러면 투표자는 몇 명이 투표해야 되냐, 몇 명이. 여기서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등 과반수 투표를 했으니까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등은 몇 세대라고요? 100세대, 100명이죠? 100명 중에 과반수가 몇 명입니까? 과반수는 51명 이상이 과반수라고 그래요. 그죠? 따라서 투표자 수는 51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를 해줘야 한다. 만약에 50세대 이하가 투표해주게 되면 그 다음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게 되죠.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표자 수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등 과반수가 투표해야 한다. 100세대일 경우에는 51세대 이상이 반드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51세대가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51세대가 투표했다. 그러면 득표수는 어떻게 되느냐? A가 자, 30표를 득표했다고 예를 들고, 자, B는 21표를 득표했다.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자를 했으니까 A하고 B 중에 누가 최다 득표입니까? A죠, A. 그러니까 A가 뭐라고요? 당선, 선출이 된다는 거죠. 자, 어렵진 않죠? 자, 두 번째 설명드릴게요. 이제는 후보자가 복수가 아니고 한 명이 후보자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등 과반수가 투표한다. 자,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이 똑같죠. 똑같지. 첫 번째 요건. 그죠? 자, 두 번째 요건. 투표자 과반수가 뭐 한다고요? 찬성으로 선출해야 된다. 찬성으로 선출해야 된다. 자, 위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데 밑에서는 과반수 찬성이라고 이렇게 요건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자, 위에서는 복수로다가 2명 이상이 후보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게 맞는데 밑에서는 1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1명은 최다 득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다 득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투표자 중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보고서 그 중에 과반수가 찬성해줘야 된다 이거죠. 과반수가 의사가 당신이 우리 선거구에 대표자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찬성하는 의사가 과반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밑에 똑같은 100세대예요. 자, 1명 단독 후보로 나왔습니다. 후보자는 C래요. C. 그러면 투표자 수도 위에 거하고 똑같죠. 51표 이상이 투표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51표가 투표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찬성자가 만약에 자, 30표를 찬성했다. 찬성자가 30표다. 그러면 51세대 30. 그러면 과반수인가요? 네, 과반수 넘었죠. 그러니까 C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만약에 51표가 있는데 찬성이 만약에 20표만 찬성했다고 칩시다. 20표. 투표자의 과반수가 안 되죠. 그러면 당선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당선이 어렵겠다 이거죠. 당선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입주자, 동부대표자 후보자 중에서 입주자의 동부대표자 선출 방법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